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문유석 저자의 최소한의 선의입니다. 문유석 저자는 199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판사로 일했으며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악마 판사 등의 대본을 집필해 화제가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유석 저자의 전작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최소한의 선의를 읽으며 저자의 다른 책들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생소하고 묵직한 주제인 법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헌법도 차근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 한밤중에 갑자기 배고플 때 편의점을 가서 먹을 것을 사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동호회를 하거나 모르는 국가로 여행을 가는 등의 이런 일상 속에는 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법을 사람들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그어놓은 줄, 최소한의 선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올바른 도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말 당연히 여겨지는 가치들이 정말 잘 지켜지는지는 저 역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법을 설명해주고 있는 설명하는 책도 아니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책도 아니며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법학적 사고방식을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알고 신중해야 하고 절대를 고집하지 않는 상대주의를 생각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등 여러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지만 그런 용어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그 생각을 하는 방법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법은 도와주는 도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보아야 하고 증거 없이 함부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주장보다는 증거, 신념보다는 과학, 감정보다는 이성에 무게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쟁적인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도 말하지만 이런 과정이 답답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중해지면 법이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법학은 실용적인 학문으로 명확한 정답이 없거나 무수한 정답이 있는 인간 세상에서 언제나 결론을 내릴 때 활용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 최악보다는 차악, 최대한까지 힘들면 최소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법정 결론 역시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결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절대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고 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등 다양한 법률 속에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법보다는 개정된 새로운 법이 우선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 민법에 우선하며 법의 체계상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고 합니다. 헌법은 위계 질서의 맨 위층으로 헌법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소제목 중 도대체 왜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법은 피해자 편을 들지 않고 가해자 편을 드는지에 대해 정말 궁금했는데요. 대중매체를 통해 극악무도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인간이 정말 저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다양한 일들을 보며 법은 잘 몰라도 너무 형량이 적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았는데요. 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이 범죄자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에게 관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은 받았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범죄자들의 존엄성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치주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 자유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엄청난 자유에 대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개개인의 자유를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자기와의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차이와 차별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태초부터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권리, 천부 인권이라고 하며 자유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부터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저자도 서울 밤하늘에 남이사라는 말을 써놓고 싶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간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대 기업들, 종교 집단들, 개인을 공격하는 개인들이 모두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듯 자유권이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유별나고 비루하고 불온할 자유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야기 중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할 자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한다면 마약도, 술도, 도박도, 자살도 다 괜찮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는 문장이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동물이기에 저는 딱히 반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행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헌법이라는 도구가 아니어도 충분히 인간이라면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오픈되어 있고 알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알게 되고 내 이야기를 누가 알아내기도 하는 등의 엄청난 소통의 장, 엄청난 정보 교류의 장이 펼쳐지는 지금 우리는 인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알 권리보다 모를 자유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하며 저자는 남들을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살아가자고 외치고 싶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 중독처럼 인간 중독 역시 중독이라고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은 인간이 지닌 합리적인 이성을 믿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인간을 전제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극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관심을 받기 위해 목매는 것들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 역시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문장이 있듯 법치주의 시스템은 정작 인간 자체를 놓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인간의 편향, 인간의 감정을 인간 세상을 바치고 있는 기둥인 헌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법을 만들었고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감정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이성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AI 판사, 변호사, 검사가 등장하는 것을 반기는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동물이 감정에 휘둘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시험 점수에 따라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가를 저자는 기업주라면 질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최대 관심사인 기업주는 금수저를 채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금수저 주변에는 금수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맥 네트워크는 강력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를 보았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공공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공공선에 기반을 두고 있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우연히 타고난 금수저만 기회를 독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수저도 할 말은 있다고 하지만 저자는
노력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과 금수저를 채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문장은 이 책을 읽으며 와닿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저자의 말 역시 가슴 깊이 와닿았는데요. 교육자의 길을 가고 있어서인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또는 교사로부터 다른 성인들로부터 아이들의 존엄, 가치, 행복이 자꾸 뺏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엄에는 최고 존엄과 같이 양을 의미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듯 인간이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숭고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데요.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주위 사람들 또는 타인을 정말 존엄하게 생각하는지를, 내 자유랍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를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최소한의 선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